네, 저는 김희영이라고 하고요. 우선 그 강의 제목을 봤는데 강의 제목이 여기서 이렇게 지어주신 건데 내 몸은 정말 나의 것인가? 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답변을 먼저 드리고 가면 내 몸은 이제 나의 것이 아니라 나입니다. 네, 그게 이제 여기서 미달식으로 드린 답변이고 먼저 시작을 하기 앞서 저는 이제 꽃감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한국여성민주회 여성건강 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뚱뚱해서 죄송하십니까? 네, 왜 아니세요? 왜 죄송해야 하죠? 예. 또 어떤 분, 또 한 분만 더 해주신다면 죄송하신 분 있으신가요? 뚱뚱해서 죄송할까요? 굉장히 다친 질문이죠? 대답을 못하게 하는 질문인데 답을 먼저 드리면 여기 앞 페이지로 안 가나요? 예, 뚱뚱해서 굉장히 죄송한 세상입니다. 굉장히 죄송하고 뚱뚱한 거 정말로 많이 사과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 성형 광고에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다이어트 광고예요. 다이어트 제품과 관련된 광고인데 저희가 민우회에서 그 회원분들이나 이제 여러 여성분들한테 정말 보기 싫은 성형 광고 좀 보내달라고 제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광고인데 뚱뚱하면 엄마의 조건에도 이제 외모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사실 노골적으로 뚱뚱한 거, 못생긴 것이 가지는 굉장한 사회적인 낙인을 제일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뭐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성형 광고예요. 이게 그러니까 턱 돌려깎기라고 하죠. 턱 깎는 거를 이제 얼굴을 감자로 비유를 해서 예, 뭐 더 작게, 더 부드럽게 여자에 한 번 더 태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실제로 강남역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아마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광고를 보면은 굉장히 웃기고 황당하지만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이제는 얼굴 외모에 대한 거 저희가 이제 팀에서 얘기할 때 막 그런 얘기했거든요. 인권 침해가 아니라 인명 경시에 가깝다. 얼굴이 감자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 자체가 웃으면서 어쨌든 봤는데 이런 광고도 제보를 받았었고 이거 되게 유명한 광고잖아요. 이거 굉장히 그냥 오늘의 유머인가? 그런 게시판에도 올라오는 근데 재미로 보이는 광고인데 이것도 성형 광고예요. 성형 광고고 이제 결혼의 조건이나 이런 것도 이제 사실은 성형하면 더 좋은 결혼 더 좋은 조건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또 하는 거고, 또 어떤 이제 저희 민우 회원분들 중에 이제 광분을 하면서 광주에 있는 무슨 영화관에서 찍었다면서 이런 걸 보내줬는데 어제 만난 이 친구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던데 넌 살 안 빼?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너무 일상적이라 이렇게 낯설게 보면 낯설게 보이는 거 사실 너무 일상적인 풍경들입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는 턱뼈예요. 죄송해요. 그런 사진을 가져와서 죄송스러운데 이거는 강남의 5인 성형외과라는 데서 턱뼈를 전시를 했어요. 올 초에. 이게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수술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전시물로 이 수백 개의 턱뼈를 전시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의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건 이제 의료법 위반으로 어쨌든 없어지긴 했는데 이게 그냥 자랑스럽다고 자기들이 올렸는데 이게 막 해외 토픽에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은 한국 사회에서 지금 몸이라는 게 넘어갈게요. 예, 몸이라는 게 죄송해요. 몸이라는 게 어떻게 사유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보여지고 있는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압구정역에 있는 또 광고예요. 그냥 거울이 하나 있을 뿐이에요. 굉장히 강력하죠. 그러니까 네 거울을 보라는 거죠. 눈에 띄고 싶냐라고 얘기하는 광고죠. 저는 제가 이제 활동한 지 좀 되긴 했지만 10년 전에 저는 15kg를 감량했어요. 굉장히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죠. 대학교 다닐 때. 이유는 고등학교 때부터 살만 빼면 행복해진다. 살만 빼면
뭐 좋은 사람 만난다, 살 빼면 행복해진다라는 얘기를, 그리고 대학 가면 자연스럽게 빠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빠진 건 다 어쨌든 굉장히 거짓말이고 그럴 수 없고, 그래서 3개월을 다이어트를 했는데 제가 이제 되게 독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했어요. 정말로. 왜냐면 대학 가는데 자연스럽게 뭐죠? 주목받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굉장히 일부 소수의 여성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뭐랄까 오리엔테이션이나 뭐 신입 오리엔테이션이나 섹터 같은 데 가면 그 소외를 견딜 수가 없잖아요. 예, 웃으시는 거 보면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여성들은 굉장히 안에서 비교를 많이 당해요.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뭐 여자의 뭐 여성 뭐죠? 여자의 적은 여자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조건이 잘못됐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만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했는데 제가 15kg를 뺐어요. 3개월 만에. 정말 철저하게 있고 뭐 과일 먹는 거, 뭐 걷는 거 하루에 3시간씩 걸었고, 학교에서 집까지 거의 걸을 수 없는 거리인데 엄청나게 걸어서 정말 많이 뺐어요. 그리고 정말 행복했어요. 왜냐면 세상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고, 그리고 이 다이어트,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가지는 특징은 몰래 하잖아요. 왜냐면 원래부터 그런 애여야 돼요. 절대로 애쓰면 안 돼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성의 몸을 바라보는 그게 두 가지 시선인데, 원래 이뻐요. 그리고 여자들이 몰래 해요, 다이어트를. 그리고 몰래 꾸며요. 화장도 몰래 하잖아요. 지하철에서 화장하면 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거는 언제나 비밀리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저 안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여자친구들한테도 이거를 괜한 수치심 있잖아요. 굉장히 애쓰면서 하는, 자연스럽지 않은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3개월 동안 빠졌고, 뭐 옷 사이즈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옷을 엄청 많이 살 수가 있어요. 옷의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져요. 네, 그동안 못 입어봤던 옷을 다 입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굉장히 당위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3개월 동안 다이어트를 하고 정말 오랫동안 요요가 정말 바로 와요. 6개월 뒤에 바로 와요. 그래서 그 앉은 자리에서 어느 날은 그 카라멜이나 이런 거 절대 안 먹잖아요. 과자 이런 거 절대 못 먹거든요. 근데 카라멜을 먹었는데 그 앉은 자리에서 카라멜을 다 까먹었어요. 그 한 통을. 그러니까 그 밤에, 새벽이었는데, 왜냐면 밤에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찍 자요. 그리고 새벽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요. 이렇게 웃으시는 거는 분명히 저는 경험이 다 있으실 것 같고, 새벽 5시에 일어나요. 정말로. 근데 그 시간이 점점 짧아져요. 4시, 3시. 2시에 일어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먹고. 근데 그런 장면을 어느 날 저를 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이지? 이게 뭐 하는 거지? 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도 끝나진 않았어요. 한 5년 정도는 그 다이어트에 대한 굉장히 강박증이나 이런 걸 버리지 못했고, 제가 여성운동을 하면서도 일정 부분 버리지 못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마르고 날씬한 사람들만 다이어트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잖아요. 살집이 있든 살집이 없든 뭐 큰 몸이든 다이어트는 다 하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그렇잖아요. 현재 진행형인데 그거를 보통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러실 것 같은데, 그래서 어디 가서 나 다이어트 한다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왜냐면 그런데 네 몸이 그래 얘기할까요? 이게 못 하시는데, 예. 근데 그 사이에 저는 아까 뭐 내 몸에 대한 내 마음의 자유, 몸이 마음이죠. 사실 마음의 어떤 부위는 없잖아요. 몸은 어떤 부분에서 마음인데, 그 사이에 피폐된 몸이 주는 영향이라는 거, 마음의 영향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는 어쨌든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안에는 이런 눈인데,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살을 언제나 여성들은 내가 보는 나의 몸과 남이 보는 나의 몸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하철이나 이럴 때 보면 여자들이 이렇게 엉덩이 밑살을 만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만질 때가 있어요, 여자들이. 근데 그거를 보고 이제 어떤 남자의 친구가 왜 저렇게 몸을 만지냐고, 무슨 의도냐 물어보길래, 그거는 100% 뭔가 살쪄가지고 그런 걸 거예요. 여기 어디 쪘나 확인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리고 이 뒷모습을 여자들은 되게 많이 보잖아요, 스스로. 거울이나 이런 거 통해서. 그러니까 여성들은 자기 안에 눈이 있죠. 등에도 있고, 엉덩이에도 있고, 허벅지에도 있고, 뭐 배에는 당연히 있겠고요. 그런 몸에 눈이 있죠. 이국주라는 여성 개그맨이 아시죠? 이 여성 개그맨은 굉장히 자기의 여성성, 자기의 몸을 숨기지 않는 어떤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라치아라는 잡지에서 찍은 화보인데, 자기의 여성성을 숨기지 않고 굉장히 많이 잡지나 이런 데서 노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쭉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민우회에서 저도 이제 활동을 하면서 참
그 한 3년 전부터 이제 성형과 관련된 외모와 관련된 그 전에도 쭉 해왔어요. 외모 관리 관련해가지고 청소년들 대상으로 교육도 해왔고 그랬는데 다시 이제 도저히 그 청소년들 교육 같은 데 가보면 다이어트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점점 성형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 성형하고 싶어요? 다이어트 하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주변에 횡단보도만 가보면 너무 많이 얘기해요. 빨리 커서 성형하고 싶다라는 얘기. 근데 굉장히 더 심각해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2년 전에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성형 광고 모니터링하고 이걸 어떻게 해보자라고 했는데 저희 팀 안에서도 근데 이거 불가피하잖아. 다이어트 나도 하는데 어떡해.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라고 어떡해. 성형 나도 예뻐지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한번 굉장히 내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약간 흐지부지 됐어요. 그거에 확신이 없는 거죠. 그 확신이 없었던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외모지상주의가 외모지상주의 너무 문제다. 조선일보 같은 데서 외모지상주의 너무 문제다. 여자들이 너무 얼굴에 치중하고 본능적으로 그럴 시간에 마음을 더 가꿔야지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현실적으로 성형하라는 말보다 더 역겨운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런 건 그러니까 이건 이중 비난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또다시 여성을 비난하는 게 지금의 성형 산업, 성형 여자들을 성괴라고 말하는 어떤 이데올로기의 한 축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언급하면 괜히 또 여자들도 더 욕먹게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어떤 타인의 그러니까 어떤 유의미한 타인, 나를 포함한 변화라는 것이 무슨 성형 광고 없어지고 뭐 없어지고 이런 것도 한 축으로는 굉장히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나를 둘러싼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게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보자라고 했던 게 이거였어요. 살에 대해 말하지 않기 캠페인.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뭐 무슨 델타 어떤 무슨 단체에서도 이제 했었던 건데 주변에서 너무 많이 하잖아요. 하루에 살 얘기를 몇 번씩 하는지만 주변 친구들을 포함해 조사를 해보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나오는 거 포함해가지고 내가 사람한테 하는 거,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거 하루만 조사를 해보면 30번도 넘어가요. 살쪘니? 욕하는 것만 아니에요. 살쪘니? 살 빠졌다. 얼굴 예뻐 보인다고. 뭐 굉장히 초치할 때 또 이제 얼굴 좋다는 얘기 많이 하고 살 빠지니까 너 되게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수도 없이 많이 해요. 서로가. 그게 어떨 때는 비난보다 칭찬도 같이 있을 때 다른 사람 살 빠지는 거에 대한 칭찬도 서로를 사회화시키거든요. 살 빼는 것이 가지는 의미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스티커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누가 만약에 살 빼라고 하면 뭐 작작해라라는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이 스티커는 아니고 이거는 가안이었는데 이런 스티커를 붙여서 최소한 우리가 그럼 이렇게 해보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성형이 불가피한 거, 다이어트가 불가피한 사회의 현실에 발딛고 사는 여성들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타인에 대한 자기 외모 관리는 됐고 보통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외모 관리도 하지 말라는 거냐. 외모 관리 저도 하고 외모 관리라는 거, 외모라는 몸이라는 거를 관리하는 거는 삶의 일정 부분 재미죠. 그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타인에 대해서는 타인의 살이나 타인의 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멈추자. 이거 생각보다 진짜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지금도 뭐 어디 주변이나 친구나 가족이나 내가 오늘부터 제 살에 대해서 얘기 안 한다 라는 얘기는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만큼 결국은 자기의 스트레스가 전이되고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 굉장히 심하게 한 사람들이 오히려 남 살 더 많이 먹거든요. 우리가 담배 피다가 담배 끊으면 세상 천지 담배밖에 안 보여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담배를 10년 피고 금연을 했는데 담배 피는 사람, 담배 안 피는 사람, 담배 필 것 같은 사람으로 세상이 보여요. 진짜로. 근데 다이어트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떤 강박증의 어떤 형태잖아요. 모든 세상이 그렇게 보여요. 성형 광고는 그걸 조장시키죠. 그래서 맨날 성형 광고 한번 보면 턱에 대해서 이름이 붙여지고 턱투티라는 거 이런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세상 정말 그렇게 보여요. 그게 어떻게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만든 책이 뚱뚱해서 죄송합니까라는 책이에요. 이게 성형이랑 전신 성형하신 분부터 다이어트 굉장히 일상적으로 다이어트하는 청소년까지 20대부터 50대까지의 그 여성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봤어요. 당신은 왜 성형했나? 당신은 왜 다이어트 했나? 라고 물어봤을 때 결국은 뭐냐면 제일 큰 거는 첫 번째로는 가족이에요. 가족의 말. 다른 것보다 성형 같은 거는 결심하게 되는 게 이제 특히 이제 엄마는 굉장히
그 집안의 어떤 건강의 기획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딸 건강, 자기 건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 빼라고 하면서 한편으로 밥을 먹이는 굉장히 분열적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고, 뭐 아빠나 뭐 동생이나 친구나, 왜냐면 내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날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객관적인 거예요. 스스로 사는 거.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이 사람이 얘기하면 그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의 부분이 제일 컸고, 뭐 노동, 뭐 면접 보거나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제일 큰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이에요, 말. 언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담지 못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 인식이나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있고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뚱가를 가지고 참 뭐 저기 뭐 지방도 많이 다녀보고 올해 뭐 부산도 가보고 원주도 가보고 해보면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20대 초반에 대학생 여대생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제가 10년 전에 했던 다이어트 방법,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 몸에 대한 혐오, 그리고 한편으로 극단적인 몸에 대한 자신감 있잖아요. 혐오랑 자신감이 굉장히 같이 가잖아요. 너무 미워하다가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사실 기본적으로 되게 기대고 있는 심리인데 그게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부산에 있는 갔을 때 어떤 대학생분은 내 몸이 더럽다는 생각을 했다는, 그분이 어쨌든 식이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더럽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굉장히 개인적인 일인 것 같지만 보통은 나만 느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밤에 막 맨날 일요일 밤에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겠어. 어떻게 3개월 동안 어떻게 하겠어. 근데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비슷하게 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삶이 반복된다는, 역사가 중첩돼 있다는, 이거 너무 분노할 일인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러니까 삶이 뭐 엄청 몸이 크고 작고랑 상관없어요. 다예요, 다. 문제는 뭐냐면 그럴 수 있죠. 다이어트 할 수 있고 몸을 관리할 수 있고 당연히 뭐 어떤 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기준이 너무나 하나고 끝이 없어요. 끝이. 그래서 당장 지금 뭐 한국에 뭐 사실 돈벌이 때문에 의사들이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하지만 일부 의사들은 영원히 다이어트 할 게 아니라면 다이어트를 굉장히 몸에 안 좋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요요가 불가피해요. 그리고 뭐 보통 고지혈증, 고혈압 그런 몸 살쪄가지고 그런 일이 많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연구조사 같은 걸 보면 살쪄서라기보다는 요요 때문에 훨씬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보고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보고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다이어트는 산업이에요. 성형은 산업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돈벌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언제나 막혀지죠.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인터뷰 말미에 맨날 이제 항상 하는 질문이 어떤 세상이 됐으면 좋겠냐, 본인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 지금 어떠냐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러면 다 그런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사회에서 어떤 가치라는 거, 그러니까 윤리가 아니라 어떤 더 선호해야 되는 가치라는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보통 그걸 욕하려면은 있는 그대로 하고 싶다면서 왜 다이어트해? 왜 성형해? 성형 괴물 막 이렇게 욕하는데, 근데 이 딜레마가 커질수록 불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첫인상이 다가 아니잖아요. 외모 이쁘고 뭐 잘생긴 사람 좋긴 해요. 첫인상은.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의 매력이 그 시간에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죠. 저도 그런 경험 많고. 그게 단순히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관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르니까 아름답다라는 거는 당위가 아니라 사실 진실에 가까운 말이죠. 그래서 다르니까 아름답다라는 어쨌든 그런 캠페인을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호선에 망원역에 이런 광고도 만들어서 게재를 했어요. 대한민국 표준 여성 포도 34, 24, 34에서 세상은 나에게 똑같은 몸에 똑같은 얼굴 가지라고 하지만 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 사실은. 왜냐하면 그건 내가 아니라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니까. 지금 이대로가 나도 세상에서 진짜 단 하나의 모습이니까 나도 당신도 지금 이대로 괜찮다.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 사실이 무너지면 너무나 같이 불행한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몸의 증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아서 프랭크라는 의료 사회학자가 쓴 책이에요. 책에 있는 구절인데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세계는 빠르게 나누더라도 필연적으로 변화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변화한다보다는 필연적으로예요. 제일 중요한 구사라고 생각해요. 필연적으로. 이거는 당위적인 게 아니에요. 어쨌든 변화예요. 사실은 제가 다이어트 이렇게 스트레스 많았다고 했잖아요.
진짜로 다이어트를 안 하고 이 몸에 대한 생각을 바꿨던 거는 사실은 재작년, 작년에 이제 제가 활동을 하면서였던 것 같아요. 제가 활동한 데도. 그런 걸 보면 자기다움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을 아무리 해도. 하지만 민호회에서도 우리 살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캠페인에 건강품에서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예민해져요. 그런 촉각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포함한 내 유의미한 타인들만 바꿔도 필연적으로 세상은 바뀐다는 거를 꼭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